집에서도 음식 장사가 가능할까? 라고 물어본다면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날이 점점 더워지네요. 어떻게 이번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최근에 제가 이런 글들을 보게 됐어요. 집에서 장사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원룸에서 이렇게 장사해가지고 판매도 하고 그런 영상들이 유튜브에도 올라오던데 일반 주택에서도 이런 장사가 가능한가요? 이런 댓글들이요. 저도 잘 몰랐는데 원룸 같은 곳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실제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되게 궁금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어떻게 이런 장사를 하는 걸까요? 만약 내가 장사하려고 준비하는데 집에서 장사가 되면 이거 완전 개꿀인데? 이러면 굳이 내가 임대료 내가며 권리금까지 져가면서 매장 계약을 할 필요가 있나? 특히 자영업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이 이 영상 보시면 내가 어떤 곳에 지금 거주하고 있고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집에서도 음식 장사가 가능할까? 라고 물어본다면 현재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의 용도에 따라 가능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만약 어떤 집에서든 다 장사가 된다고 하면 난리 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무엇이든 영업을 하려면 어떤 플랫폼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사업자 등록이라든지 영업신고증이라든지 배달이 됐든 온라인 판매를 하려면 또 즉석 판매 신고도 해야 되고요. 통신 판매업 신고도 필요하고요. 이런 플랫폼에 일단 등록 자체가 안 될 거예요. 시작 자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전단지 돌려서 뭐 팔면 또 모를까요? 그리고 먼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용도를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면 되거든요. 이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려면 인터넷에 접속하셔서 정부24에 들어가시면 확인 가능하고요. 인터넷 열람을 할 때는 무료이니까 이쪽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직접 방문해서 열람을 해도 되는데 수수료가 되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데가 원룸이거나 오피스텔이다 라고 하시면 지금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아파트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거용으로 딱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용도 변경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아파트에 거주하시거나 단독주택도 마찬가지고요. 식품 영업, 판매 행위는 불가능합니다. 대신에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용도를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용도 변경을 하게 되면 주거용에서 근린생활시설 이쪽으로 변경을 하겠죠. 그러면 영업이 가능해지는데 문제는 돈이 든다는 거죠. 돈이 수백에서 수천만 원 들어가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차라리 상가 계약을 하는 게 낫죠. 만약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이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고 확인이 되고 나 진짜 장사할 계획이 있다 라고 하시면 실제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이 좀 절약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면 다음 단계는 관할구청 위생과 직판업 담당 공무원한테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되십니다. 담당 공무원하고 이제 유선으로 연락을 하게 되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가 내가 있는 데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는 확인이 됐다. 그러면 내가 지금 직판업 신고를 해서 좀 뭐 제가 이제 판매를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를 물어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원룸에서 배달 장사 아니면 온라인 판매 이런 거를 하는 거는 당연히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면 당연히 불가능하니까 상가를 계약을 해서 이제 판매를 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배달이 됐던 뭐 온라인 판매가 됐던지 간에 처음 해보시는 경우라면 공유 주방을 통해서 판매를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즘 공유 주방 보면 개별 주방이 딱 되어 있고요. 그리고 촬영 공간도 이제는 구비가 되어 있고 뭐 집기류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정말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합리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공유 주방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단위, 뭐 1년 단위 이런 식으로 계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덜컥 상가 계약보다는 좀 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이런 공유 주방을 이용을 해서 내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이런 식품이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잘 팔릴지 안 팔릴지를 먼저 좀 테스트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유 주방을 먼저 추천드리는 거고요. 대신에 직판업 신고가 가능한지를 꼭 먼저 물어보셔야 되세요. 공유 주방 그 담당자한테 이거 지금 직판업 신고가 되는지 한번 물어보시고 진행을 할지 말지를 판단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배달은 위치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위치에 공유 주방이 안 보인다라고 하면 당연히 상가 계약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쯤에서 이런 궁금증이 드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집인데 어떻게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지? 라는 의문이 드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원룸에서 이렇게 장사하는 분들의 경우 분명히 다가구 주택 또는 공동주택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피스텔도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다가구 주택이나 공동주택의 경우 왜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냐면, 건축주가 건물을 지을 때 이런 공동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을 지을 때는 주차 공간이 필수로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땅의 면적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공사비 아니면 세금 감면 등을 이유로 해서 근린생활시설로 먼저 해놓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걸 잘 모르고 계약해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장사가 되냐 안 되느냐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면 일단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로 임대 계약을 했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무조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되어 있어서 장사 가능하다고 좋아하실 게 아니라, 혹시 모르는 피해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대비를 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장사를 하냐 못하느냐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또 정말 중요한 것이 소비자에게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도 근본적으로 중요하겠죠. 오래 장사를 이어가려면 브랜딩도 필요하거든요. 수많은 업체들이 지금도 생겨나고 있고 사라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이런 장사를 시작했을 때 어떻게 살아남을지, 이 경쟁에서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대한 거는 저는 하나의 해결책으로는 또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언급했던 자영업의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생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이 시장에서 생존할 것인지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소비자에게 어떻게 만족도를 높일 것인가, 이것도 고민해 봐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배달 매장이나 홀 매장을 실제로 운영하시는 자영업자분들 입장에서 직판업을 어떻게 신고를 하고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